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런던 심장부가 한국에 점령당했습니다. 빅뱅 그림자 아래 춤추는 K-팝 플래시몹, 영국 왕실 가드들 앞에서 펼쳐지는 한복 퍼레이드.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영국인들이 이제는 김치를 직접 담그고 있습니다. BBC 제작자의 카메라에 포착된 믿을 수 없는 문화혁명의 현장. 한류가 영국을 삼킨 진짜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샬롯 해링턴이고 저는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꽤 좋은 작품들이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유럽의 아름다운 것들을 촬영했었어요. 이탈리아의 오래된 그림들, 프랑스의 유명한 책들, 그리고 독일의 깊은 사상들이요. 그게 제가 잘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제 상사가 런던이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창문이 있는 밝은 사무실로 저를 불렀을 때 저는 신이 났었어요. 아마도 그가 마침내 제가 꿈꿔왔던 이탈리아 오페라에 관한 영화를 만들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샬롯, 그가 반짝이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어요. 런던에 있는 한국 문화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줬으면 해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한국 문화요? 런던에서요? 저는 한쪽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는 유행 아닌가요? 내년이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몇 개 인기 있는 노래와 TV 프로그램 말이에요. 제 프로듀서인 마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샬롯. 한국 드라마, K-팝 음악, 한국 음식 이것들은 모든 곳을 점령하고 있어요. 지금 런던의 거리는 그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이야기를 놓칠 수 없어요. 저는 눈을 굴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유럽이 제 분야였습니다. 저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건 제 경력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실망감을 숨기지 않고 말했어요. 마틴이 방문할 장소 목록을 주는 동안 저는 천천히 카메라 가방을 쌌습니다. 비 내리는 런던의 오후로 걸어 나가면서 우산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아마도 그냥 귀여운 팝스타에 열광하는 10대들일 거예요. 이 한국 열풍은 몇 달 안에 잊혀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틀렸었어요. 코벤트 가든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냥 넛을 잃고 쳐다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광장은 사람들로 완전히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한 종류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한복이라는 아름답고 화려한 전통 한국 의상을 입은 할머니들을 봤어요. 신나게 뛰어다니는 10대들도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들은 손을 잡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심지어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진지해 보이는 비즈니스맨들도 군중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국기의 빨간색과 파란색 원으로 장식된 중앙의 커다란 무대에서는 한 댄스 그룹이 K-팝 음악에 맞춰 너무나 놀라운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그들의 발은 너무 빨리 움직였고 손은 공중에서 완벽한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영국 관객들이었어요. 이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제 영국 동포들이었고 그들은 정말 이것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커다란 미소를 지으며 환호하고 박수쳤습니다. 제 근처에는 양갈래 머리를 한 약 8살짜리 소녀가 BTS 노래의 모든 가사를 완벽하게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K-팝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심지어 저도 BTS에 대해서는 들어봤었습니다. 이 작은 소녀의 눈은 완벽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며 행복의 눈물로 빛나고 있었어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저는 아마도 60대쯤 되었을 회색 머리와 안경을 쓴 한 나이 든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요리 시연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유명한 한국의 매운 배추 요리인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한국의 맛이야. 그 남자는 친구에게 흥분해서 외쳤어요. 집에서 꼭 만들어 봐야겠어. 저는 천천히 카메라를 들어 올려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느껴지는 카메라의 무게는 익숙했지만 렌즈를 통해 보고 있는 것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어요.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전의 의심을 밀어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냥 지나가는 유행일까? 아니면 여기서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음악은 더 커졌고 춤은 더 흥미진진해졌으며 저는 갑자기 제 도시에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해지면서 계속 촬영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 과제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런던 남동부에 있는 작은 한국어 학교로 향했어요. 건물은 바깥에서 보면 특별할 것 없었습니다. 그냥 작은 간판이 달린 평범한 벽돌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내부는 활기찬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수진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단순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저를 바로 편안하게 만드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교실은 밝고 화려했으며 벽에는 한글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열심히 글쓰기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이 원장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년 전에는 학생이 3명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10명의 대기자 명단이 있답니다. 요즘 영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이 대단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왜요? 왜 영국인들이 한국어 배우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죠? 저는 그녀의 답변을 녹화하기 위해 카메라를 조정하며 물었습니다. 그들은 정과 눈치 같은 단어를 이해하고 싶다고 말해요. 이 원장님이 설명했어요.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이것들은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는 한국의 개념들이에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어에는 어떤 감정이든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단어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서 말했어요. 가까이에 서 있던 짧은 금발머리를 한 젊은 여성이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화에 참여했어요. 아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말할 때만 나오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이미 무지개의 모든 색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색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저를 멈추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언어가 정말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학교 후에 저는 맛있는 음식 냄새를 따라 번화한 거리 시장으로 갔어요. 한국 요리를 파는 푸드트럭 앞에는 제가 런던에서 길거리 음식으로는 본 적이 없는 가장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빔밥과 떡볶이라는 것을 맛보기 위해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떡볶이를 시도하는 정장 차림의 영국인 남성에게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밝은 빨간색 소스가 쫄깃한 떡을 덮고 있었어요. 그는 한 입 베어 물자마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뱉어내는 대신 그는 계속 먹었어요. 평생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그는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감탄했고 그의 얼굴은 소스만큼 빨개졌어요. 맵긴 하지만 그 아래에는 또한 이 놀라운 달콤함과 감칠맛이 있어요. 마치 맛의 폭발 같아요. 근처에서 한 젊은 커플이 비건 김치라는 것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발효된 채소에서 나는 강한 냄새가 그들 주변의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채소의 자연스러운 달콤함이 정말 잘 드러나네요. 그들은 서로에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저는 촬영하느라 너무 바빠서 점심을 먹지 못했었습니다. 보통 저는 카메라 뒤에 머물면서 관찰만 하는데 모두의 얼굴에 보이는 흥분이 저를 호기심 나게 만들었어요. 저는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고 떡볶이를 사봤습니다. 판매자는 저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빨간 떡이 담긴 작은 종이 그릇을 건네주었어요. 조심하세요. 매워요. 그녀는 미소와 함께 경고했습니다. 저는 작은 한 입을 베어 물었는데 와우. 입안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맵긴 했지만 동시에 달콤하고 감칠맛도 있었습니다. 떡은 쫄깃하고 만족스러웠어요. 입술이 타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들었을 때 저는 고추장 소스 때문에
제 입술이 밝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지막 행선지는 서예 워크숍을 위한 한국문화원이었어요. 시끄러운 시장 후에 그 방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글 서예를 연습할 거예요.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부드러운 손을 가진 키 큰 남자였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알파벳이에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저는 카메라에는 능숙하지만 붓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결국 붓을 집어들고 사랑, 희망, 연결 같은 한국어 단어를 써보려고 했습니다. 한글은 평민들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강사님은 제가 붓을 올바르게 잡도록 도와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이 15세기에 만드셨는데 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각 글자는 배우기 쉽게 디자인되었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와 감정을 담고 있어요. 각 획을 그리면서 저는 붓의 움직임에 완전히 집중하게 되었어요. 검은 잉크가 하얀 종이 위에 아름답고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끝마쳤을 때 제 글자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리듬과 숨결을 가진 거의 예술 같았습니다. 저는 제 첫 번째 서예 시도를 조심스럽게 촬영했어요. 제가 만든 한글을 보면서 이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제 작은 아파트에서 영상을 검토하면서 저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저 한국 문화를 멀리서 관찰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왜 그것에 그렇게 끌리는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간 촬영을 한 후 저는 어느 저녁에 차 한 잔과 함께 소파에 털썩 쓰러졌어요. 제 아파트 벽은 포스트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문할 장소, 인터뷰할 사람들, 물어볼 질문들이요. 제 마음은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있는 모든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좀 봐야겠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다큐멘터리 연구를 위한 거니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제가 호기심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한국 사극을 찾았어요. 딱 한 편만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3시간 후 저는 여전히 완전히 빠져서 보고 있었어요. 이야기는 한국 전쟁 동안 헤어진 가족에 관한 것이었고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기 전까지는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들이 마침내 재회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10대 이후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운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매주 모여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는 영국 팬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런 드라마에 왜 끌리나요? 저는 대학생부터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그룹에게 물었어요. 감정이 너무 진짜처럼 느껴져요. 40대의 교사인 엠마가 말했습니다. 한국 배우들이 울 때 저도 같이 울어요. 그들이 웃을 때 저도 함께 웃게 되죠. 가짜 연기가 없어요. 한 나이 든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야기들. 그들은 가족 유대, 희생, 사랑에 대해 영국 드라마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해요. 저는 그들이 현대 로맨스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우리가 시청하는 동안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개념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게 정의예요. 루시가 이웃들이 아픈 여성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장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는 깊은 연결을 의미해요. 그냥 친절하거나 예의 바른 것과는 달라요. 그리고 저기 저 감정, 캐릭터가 슬프게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에서 다른 시청자가 덧붙였어요. 그건 한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지만 당신에게 힘을 주는 일종의 슬픔이죠. 이 단어들은 영어에 정확히 일치하는 말이 없었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이야기를 통해 그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 후반에 저는 런던 신문에 한국 영화에 대해 글을 쓰는 영화 평론가 제임스 김을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왜 영국 관객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늑한 카페에서 우리의 대화를 담기 위해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하며 물었어요. 제임스는 생각에 잠겨 커피를 저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그림자를 춤추게 했고 그는 제 질문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한국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역사를 생각해보세요. 그런데도 지금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고난에서 성공으로 가는 그 여정이 그들의 스토리텔링에 담겨 있어요. 그 보편적인 메시지가 영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보고 있던 드라마들을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건 단순한 오락이 아니에요. 여기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분주한 런던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이상하게 갈등을 느꼈습니다. 손에 카메라를 들고 저는 템스강 위로 지는 일몰을 촬영하기 위해 멈췄고 황금빛이 런던의 유명한 건물들을 물들이는 것을 지켜봤어요. 왜 저는 세계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의 문화에 이렇게 끌리는 걸까요?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영국의 전통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 아닐까요? 저는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지만 그 어느 것도 저에게 제 자신의 영국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하지 않았었어요. 영국은 자체적으로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우리의 언어와 관습을 퍼뜨렸었죠. 그런데도 한류에는 무언가 신선하고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문화를 대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있는 것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것을 제공하는 것 같았어요. 커뮤니티 의식, 도전 앞에서의 회복력, 전통과 현대 생활의 균형,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필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영국 가족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는 한국 교회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이 발차기와 주먹질뿐만 아니라 존중과 규율이라는 한국의 가치도 배우는 태권도 학교들을 촬영했습니다. K-팝 댄스 아카데미에서는 모든 배경의 10대들이 얼굴에 큰 미소를 띠며 복잡한 댄스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영상을 검토하면서 저에게 중요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국인들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일부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이름 지을 수 없었던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에서 저는 한 나이 든 영국인 남성과 젊은 한국인 여성이 함께 전통 한국 부채춤을 연습하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둘 다 서로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춤을 통해 소통하며 서로가 움직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류였어요. 그들의 다른 역사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국과 한국이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면서도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죠. 이 외견상 다른 문화들 간의 연결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어요. 그날 카메라를 끄면서 저는 이 과제에 대한 처음 생각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편견, 저는 장비를 정리하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경험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시작한 지 3주 후 드디어 큰 날이 왔어요. BBC 회의실에 프로젝터를 설치하는 동안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얼마 전 런던의 한국 문화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아이디어에 눈을 굴렸던 바로 그 회의실이었어요. 제 상사인 마틴이 테이블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작팀이 커피컵과 노트패드를 들고 차례로 들어왔어요. 몇몇은 호기심이 있어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긴 하루 후에 지쳐 보였습니다. 그들이 제가 본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가 저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준비됐을 때 시작해요. 샬롯, 마틴이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다큐멘터리의 러프컷이 하얀 벽에 재생되기 시작하자 방이 어두워졌어요. 다음 40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보기만 했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봤어요. 몇몇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평소에 강인한 우리 편집자 사라가 속삭였어요. 이 제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면서 물었습니다.
런던에 피어나는 작은 한국 감정으로 연결된 두 도시요. 사라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우리가 몇 년 만에 만든 가장 진정성 있는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져요. 당신이 인터뷰한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지 느낄 수 있어요. 마틴이 일어서서 손뼉을 쳤습니다. 훌륭한 작품이에요, 샬롯. 최종 편집 후에 다음 달에 방송될 준비가 될 거예요. 모두가 등을 두드리며 축하하고 나가는 동안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끝난 느낌이 들기보다는 뭔가가 막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했어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네, 한국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대중문화 트렌드일 뿐이라고 일축했던 나라였어요. 이제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영국 문화가 그곳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저는 단지 영화 제작자로서가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진 여행자로서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탑승권을 출력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의 기억들이 제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얼굴에 흘러내리던 땀, 며칠 동안 손가락에 남아있던 매운 향기. 한국 서예를 연습하며 각 획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던 제 손의 떨림. K-팝 콘서트에서 비트가 제 발 아래 바닥을 흔들 때 제 심장의 고동. 이것들은 더 이상 제 다큐멘터리의 장면들만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소중한 기억들,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큐멘터리의 최종 내레이션을 추가하기 위해 녹음 스튜디오로 갔어요. 저는 헤드폰을 귀에 쓰고 마이크가 입술 가까이에 있는 작은 부스에 앉았습니다. 음향 엔지니어가 유리를 통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고 저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지나가는 트렌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한국의 팝송과 TV 프로그램이 어떻게든 런던에서 팬들을 찾게 된 방법에 관한 거요. 저는 잠시 멈추고 코벤트 가든 광장에서의 첫날을 기억했어요. 저는 너무 틀렸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 문화가 다른 문화로 수출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국경을 넘어 마음과 생각이 만나는 진정한 교류에 관한 것이죠. 제가 말하는 동안 제 촬영에서 나온 이미지들이 제 앞에 화면에 나타났어요. 비빔밥 만드는 법을 배우는 영국 할머니들, 런던 공원에서 셰익스피어를 가르치는 한국 학생들, 축제에서 함께 노는 양쪽 문화의 아이들. 한국 문화는 단순히 완성된 제품으로 런던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독특한 무언가로 꽃을 피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녹음불이 꺼졌을 때 저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 다음째 노트북을 꺼내서 서울로에 다가오는 여행을 위한 메모 페이지들을 넘겨보았습니다. 방문할 장소들, 배울 단어들, 만날 사람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회의론자로 시작했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으로요. 이제 저는 우리 문화 사이에 더 많은 다리를 놓고 싶어하는 대사로서 그것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반대편에 있는 그 작은 반도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제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편안한 유럽 중심적 관점을 넘어서 제가 놓치고 있던 세계의 풍요로움을 보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아파트에 앉아 제 다큐멘터리가 BBC에서 처음으로 방송되는 것을 지켜봤어요. 오프닝 장면이 재생되는 동안 저는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제가 본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제가 느낀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제 휴대폰이 거의 즉시 메시지로 울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다큐멘터리가 저를 울게 해요. 지금 바로 한국어 수업을 찾아보고 있어요. 런던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영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단지 런던의 한국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한 여성의 여정 이야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시에서 발견으로, 편견에서 감사로의 여정을. 그리고 서울 어딘가에서 한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아마도 자신의 책상에 앉아 한국 거리에 자리 잡은 영국 문화의 물결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샬롯 해링턴이 곧 카메라를 들고 도착해 문화교류의 원을 완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저는 한국으로 갈 여행 가방을 쌌어요. 안에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카메라, 노트북 그리고 특별한 무언가 제가 만든 한국서에 아름다운 검은 잉크로 쓰인 연결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원이 곧 완성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